섬 사람들의 마지막 희망. 병원선의 72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다도해의 관문이자 남도의 정취가 가득한 항구 도시 목포. 낙도를 찾아 바다를 누비는 이 병원선이 우리가 앞으로 72시간 동안 지켜볼 곳입니다. 촬영 첫날부터 내리는 비를 뚫고 걸어오는 두 사람. 병원선으로 향하는데요. 이번에는 젊은 아가씨도 보입니다. 오늘 병원선 출항하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의료진부터 선원까지 병원선 식구 17명이 모두 승선하자 드디어 출항 준비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날씨가 괜찮을지 걱정됩니다. 빗방울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출항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출항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비는 별 문제가 없고요. 바람이 좀 분다고 좀 통보가 돼서 걱정스러운데 그것도 뭐 최대한 안전을 생각하고 제가 이제 최대한 조심해서 그렇게 출항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배를 기다리고 있을 섬 주민을 위해 전남 병원선 512호는 바람을 가르며 힘찬 출발을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목포항에서 2시간 거리에 있는 대기점도라는 섬입니다. 조타실 아래층에 있는 선실에는 진료 과목별로 방이 나눠져 있는데요. 내과를 들여다보니 아까 봤던 젊은 청년들이군요. 이들이 바로 얼마 전 새로 부임한 의사 선생님들이세요. 지금 뭐 보고 계신 겁니까? 목포 시내를 구경하고 있습니다. 예? 목포 시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배가 출발을 했는데 네, 지금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이제 한 열흘 정도 저번 주부터 배를 탔으니까요. 군 입대 대신 공중보건의로 1년간 병원선에 자원했다는 이병호 선생님. 아직은 모든 걸 일일이 배워야 하는 신참입니다. 선생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저 이제까지 선생님들 많이 경험해봐서 선생님 딱 보면 알거든요. 근데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 점 있으셨어요? 착하신 것 같아요. 간호사님 어떠신가요? 네, 저도 처음 온 낯선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할까 했는데 저희 어찌 보면 1년 동안 저희 파트너 관계거든요. 근데 좋은 분 만나셔가지고 1년 동안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새내기 공중보건의는 서울에서 전문의까지 마친 이덕주 내과 선생님. 이제 여기는 병원선이다 보니까 배를 타고서 이 섬 저 섬 다니면서 진료를 보니까 이제 섬 간에 이동할 때는 어디 야유에 온 기분이 없지 않아 이렇게 들고 그런 게 좀 산뜻한 맛이 있지. 답답한 것보다는. 판에 박힌 병원 생활이 지루해 여행하는 기분으로 자원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기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길이 36m, 무게 170톤, 현대식 시설을 자랑하는 전남 512호는 목포, 신안, 영광 주변의 100여 개 섬을 찾아 진료하는데요.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대기점도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접안 시설이 없는 탓에 병원선에 정박하지 못하고 대신 소형 보트가 주민들을 태우러 갑니다. 1시간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그 큰 거 생각하고 다니시오. 그러잖아. 근데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3, 4개월 기다려온 병원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습니다. 험한 날씨로 인해 사람들이 덜 올까 봐 걱정했는데요. 오히려 비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더 많이들 오셨네요. 대기점도 주민 85명 중 오늘 찾아온 사람 모두 52명. 병원선 안이 순식간에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여기도 약 우유로 많이 줬지 어제. 병원선 약이 약대야. 그렇게 보건선 약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뵙겠구만. 아니야, 이거 다 뵙게.
드디어 신참내기 내과 선생님의 진료가 시작됐습니다. 숨도 가쁘고라. 이 다리도 뺐다 보다 아프고. 담배 태세요? 예. 언제부터 태셨어요? 21살부터 담배 피웠어. 응, 한 갑 피세요 하루에? 2갑 피워요. 하루에 2갑? 지금까지 계속? 이럴 때 내릴 수 있는 처방은 하나뿐입니다. 담배 끊으셔야지. 몸이 못 끊을게 그래요. 중찬도 먹는 약좀 드릴 테니까. 일단 급한 대로 약을 처방해드리고는 담배 끊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담배 피러 가야지. 담배 피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 시간 갈게. 같은 시각 치과 앞도 문전성시입니다. 가지러 오셨는데 그 전에 할머니가 이미 할머니는 낫게 한다고 할머니가 피임약을 먼저 바르셨구만. 그 피임을 한 2년간 몰랐단게. 그렇게 이놈이 타져서 벗어져 나와 있냐. 그렇게 내가 이 애리는 게 고통이 좀 적은 게 그 약을 바르고 타지면 이제 또 치솔로 문대서 또 다 벗겨내고 또 며칠 쉬었다가 또 괜찮으면 또 아프면 또 바르고 그래요. 이미 할머니의 입안은 성한 곳이 없습니다. 외딴 섬에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약을 따로 드릴 테니까 그 약을 쓰시고 이제 피임약은 버려, 쓰레기통에 버려버려. 응? 밤에 무좀에다 바른디. 그러니까 그 무좀에다 바르고 이제 그 무좀에다 바르고 절대 입에다 쓰시면 안 돼. 그거 나하고 약속해. 얼른 약속해. 알았습니다. 진짜 약속해. 약속 진짜 하시고. 저런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저런 그러니까 다른 경우로는 있어도 저게 무좀약 넣는 경우는 좀 처음 봤거든요. 근데 그 예전에 어떤 할머니가 충치가 심하셔서 이제 신경치료 단계까지 가실 정도로 많이 먹으셨는데 치과가 없으니까 할머니가 급한 마음에 쇠 막대기에다가 젓가락 같은 데다가 불을 담궈가지고 그 치아 그 썩은 부위에다가 이렇게 대셔가지고 대셔갖고 이렇게 여기 입술이 다 데여가지고 이렇게 부어가지고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대기실에선 할머니들의 수다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각자 일이 바빠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것도 오래간만이라고 하는데요. 순식간에 병원서는 사랑방이 됩니다. 평생을 살아. 섬에서. 평생 같이 살아오신 거예요? 아 오늘 저 출가해서 같이 뭐 한 곳에서 어물어물 일주까지 살았어. 아기 때는 딴 데서 뭐 갖고 한 곳으로 와서 어물어물 살아. 뭐 바로 옆집에 사시나요? 그러지. 이제 도래도래 살고 그 너의 동네도 살고. 살다가 또 좋아하다가 또 싸움하다 오래 살게. 좋아하다 싸움하다 또 그러고 살게. 무릎 관절이 아파서 병원선을 찾았다는 석성래 씨. 엑스레이를 찍어본 결과 다행히 별 이상은 없어 보입니다. 괜찮아요. 약만 잘 드셔. 걸어다니는 데 괜찮아. 그래도 얘가 담그든 이렇게 뭐든 당연히 담그지. 거기에 달았어. 몸에 이상이 있어도 참기만 했던 섬 사람들에겐 이런 검사가 큰 위안이 됩니다. 실개가 그것이 담석이 있다고 해갖고 선생님 보고 웃다가네요. 어때요? 네. 결과 만족하시죠? 예. 제일 붐비는 곳은 역시 한방과입니다. 부임한 지 열흘밖에 안 된 백호준 선생님. 한꺼번에 몰려든 사람들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나 젊은 게 많이 이쁘니까. 나하고 성홍님하고 제일 먼저 왔어. 뭐냐 저도 필요 없죠. 다 늦어. 내가 더 먼저. 순서대로 근데 무엇을 놓기 전에 순서대로. 아 인자하게 타고 내가 미쳐버렸네. 할머니가? 예. 자 우리 진짜 일어나세요. 자 그다음 분 기다리신 분도 있으니까 볼게요. 옷이나 좀 입고. 사람이 어떻게 진료가 끝나자 각자 두툼한 약봉지 하나씩을 들고 돌아갑니다. 약도 약이지만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준 사람들이 더 고맙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주민들이 병원선을 기다리는 이유겠죠. 마지막 주민까지 모셔다 드리고 돌아오는 길.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후에는 이 섬 옆에 있는 소기점도 진료가 남아 있는데요. 장소까지 이동한다는 무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고심 중에 있습니다. 한번 모여가지고 한번 대책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 배는 간다 하더라도 보트가 못 가본 거야. 그냥 이렇게 낚았어 어떻게?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지만 배를 기다릴 주민들 생각에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다는 내일 일정은 어떻게 내 결국 회항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바다에서야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만 진료를 못하고 돌아오는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목포항에 들어서자 먼저 피항 온 배들이 가득합니다. 오후 진료는 못했지만 여전히 분주한 곳 주방. 3년째 병원선 식구들의 끼니를 책임지고 있는 정덕래 씨. 그동안 그녀를 거쳐간 의사만도 모두 6명이라네요. 선생님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보내잖아요. 예. 이렇게 활동적으로 해보면 좀 어떠세요? 아, 엄청 서운하죠. 1년간 정들었잖아요. 한솥밥 먹고 살다가. 예, 1년 있으면 헤어지고 죽고 또 3번째 지금 맞아들었어요. 2분 보내시고 3번째. 또 정들어야죠. 17인분의 밥을 푸짐하게 담으면 상을 차리는 건 남자들 몫입니다. 신참 의사들도 척척 돋는 거 보니까 이곳 생활이 제법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전임 의사들 모두 살쪄서 나갔다는데 이 밥상엔 밑반찬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 보입니다. 평소 사 먹는 거랑 집에서 먹는 거랑 여기서 먹는 거랑 어떻게 틀려요? 다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요. 집밥이랑 다름없어요. 뒷밥 맛이 나는. 서서히 어둠이 내리는 목포항. 신참내교 의사는 낮에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마무리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세요? 네? 아니 오늘 환자 본 거 차트 좀 보고 있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 자유시간. 저쪽 한방과 진료실에 안미의 간호사 모습이 보입니다. 병원선 막내인 넥과 다영 씨와 함께 열심히 요가를 하고 있네요. 비좁은 병원선 안에만 있다 보니 굳은 근육 풀어주기 위해 시작한 겁니다. 좀 재밌어 보였는지 병원선 직원 혜호 씨가 슬쩍 끼어듭니다. 여기는 효과를 봤는데요. 저는 효과를 못 봤어요. 저 몸매를 보세요. 효과를 본 몸매인가. 꾸준히 하시면 되죠. 꾸준히 하시면 돼요. 가수 옥주현처럼 쭉 뻗은 몸매를 위해 열심히 따라해보지만 어째 영 기합받는 자세네요. 주무세요. 네. 다양한 여가 활동을 하는 선배들과 달리 아직 하루하루가 힘든 초보 의사들. 오늘 어땠어요? 오늘 하루? 힘들었는데 지금 하면 한 만큼 힘든 만큼 보람도 있고요. 앞으로 또 아직 적응 단계니까 아직 열흘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는 좁은 숙소에서 밤새 울리는 엔진 소리를 자장가 삼아 잠을 청하는데요. 과연 앞으로 1년을 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촬영 첫날이 저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병원선 승선 3년 차인 임상병리사 김용덕 씨입니다. 어제 잠을 좀 빨리 좀 잤습니다. 이렇게 일찍 일어난 이유는 사실 화장실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한 발 늦었나 본데요. 아니 저기 화장실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있거든요. 근데 남자들이 여기가 많이 있으니까 아침에는 좀 얼른 갔다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은 좋죠, 그게. 야, 이 바쁜 아침에 느긋하게 샤워까지 하셨네요. 화장실조차 맘대로 못 가니 이 병원생 생활
정말 어느 것 하나 쉬운 건 없습니다. 오전 8시 병원선이 드디어 목포항을 출발합니다. 쾌청한 날씨 속에서 도착한 곳은 병풍도. 인구 270명의 큰 섬이니만큼 오늘은 직접 진료를 나가기로 합니다. 방수 점퍼에 구명조끼, 모자까지 완전 무장하고 보트에 탄 의사 선생님들. 그래도 며칠 보트를 타봤다고 요령이 생겼나 봅니다. 섬에 도착하자 이장님이 가장 반기는 사람은 30년을 봐온 정판술 통신장입니다. 병풍도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라남도 병원선 순회 진료반이 여러분 마을에 있는 경로회관에 도착되어 있습니다.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리자 마을 분들이 하나둘 모여듭니다. 네. 어디 아프러 오신 거예요? 아픈 데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은 저희가 요거 약은 나중에 갖다 드릴게요. 이 섬에도 평생을 바다에서 일하느라고 생긴 신경통과 관절염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옆에선 평소엔 엄두도 못 내던 혈액 검사까지 받느라 줄이 더 길게 있는데요. 이 샘플들은 지금 실체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진료 끝나고 동시에 갖고 가서 검사를 하는 거죠. 근데 어째 이 방에는 전부 남자들 뿐이네요. 사정인증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만들어진 남성 전용 한방 진료실입니다. 나이가 드니까 젊었을 때는 그런 줄을 몰랐는데 그 무리하게 사용한 부분이 지금은 노쇠해가지고 통증이 오고 그래요. 늙고 병든 몸이 서러운 거야 남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여성 전용 진료실에서도 의사 선생님 붙들고 하소연이 한창입니다. 여보세요. 관절로 다 업어버렸어. 업고 댕긴다. 발을 업고 댕기. 발도. 침 맞으셨어요? 네, 너무너무 좋은데요. 선생님이요. 너무 인상도 좋으시고 너무나 미남이시고 사이 사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으네요. 아 이제 29살인가 29살 먹은 사람이 딸이 어디 가서 사고 사모야 내가 한장 언니. 막내딸 있어. 우리 막내딸 있어요. 막내딸 있다고. 자신을 마음에 들어하는 마을 아줌마들 넉살에 힘든 것도 잠시 있는데요. 이 맛에 의사를 하나 봅니다. 선생님이 막 벅차고 넘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 그렇네요. 실력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으시네요. 아니, 뭐 좋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시각 병풍도 분교. 누가 오셨을까요? 몰라요. 간호사 언니, 의사 선생님. 나 이거 보고 했어. 아이들의 치아 건강을 살피기 위해 전교생이 13명인 작은 분교를 찾았습니다. 부모 대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사는 어린아이들 대부분이라 치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 보이는데요. 그 혼미옥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만이라도 일단 추지 먹었으니까 이걸 살짝만 갈고 여기다가 혼미옥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라 이렇게 홈 매우기란 어금니에 홈을 코팅제로 메워 충치를 먹지 않게 하는 건데요. 가장 간단한 충치 예방법입니다. 본인이 할 거냐? 왜? 왜 무서워? 하자. 옆에선 다른 친구들이 치료받으라고 성화네요. 동생이니까. 공짜로 하는 게 좋잖아요. 뭐라고요? 공짜로 하는 게 좋잖아요. 공짜.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2시. 경로회관에선 늦은 점심을 대접하느라 동네 아줌마들의 손길이 아주 바쁩니다. 아유, 됐습니다. 네,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런 상 받아보니까 어떠세요? 네? 아니 뭐 별로 해드린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 차려주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진료가 거의 끝나갈 무렵 여기까지 왔을 게 나았다. 당뇨 합병증을 앓고 있는 한 아줌마가 남편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섰는데요. 참 걱정스러워 보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은 오줌이 안 나오니까 피가 많아져가지고 심장이 커져.
그리고 심장 주변에도 물이 차. 그럼 그때 되면 막 숨 차고 막 까딱까딱거린다고. 누워서 잠을 못 자요. 당뇨 합병증으로 생긴 심부전증이 이미 말기까지 진행된 상태라 병원선에선 치료가 어렵습니다. 뒤따라 나간 내과 선생님, 빨리 큰 병원에 가서 인공투석을 하라고 설득하는데요. 아줌마 저렇게 힘든 거 봐서는 여름에 넘기기 힘들지도 몰라. 이렇게 막 숨차가지고 여름에 덥잖아요. 또. 하루하루 생계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부부에게 병원비 마련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저런 분들을 보면 이게 이렇게 의료 접근성이 좀 좋은 데 있으면 혈액투석이든 복막투석이든 빨리 적극적으로 권해서 지금은 당장 그런 걸 해드렸으면 좋은데 지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만한 여건이 되지도 못하고. 의사들은 어느새 단순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된 삶까지 살피게 됐습니다. 오늘 진료 어떠셨어요? 오늘요? 좀 여태껏 중에서 제일 환자가 많아가지고 좀 힘들었어요. 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자신 있으세요? 예, 뭐 하다 보면 적응이 되겠죠. 오늘 밤은 병풍도 부근 바다에서 정박하기로 합니다. 식사를 마친 대기실에선 보드게임이 한창인데요. 나이스 끝났다. 혜호 씨가 아주 어렵게 블록을 싼데 성공합니다. 통신장님도 과감하게 성공. 하나 했더니 그만 실패. 배가 움직였어, 자빠형님. 배가 움직여서. 바다에 있을 때 며칠째부터 이렇게 칠 생각하게 되는 거야? 2박 3일을 넘어가면 진짜 힘듭니다. 그 이후로는 2박 3일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데 이제 뭐 3박 4일 사복을 돼버리면 진짜 막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피로감이 이렇게 막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육체적인 피로도 문제지만 두 아이의 엄마인 안미애 간호사는 아이들 걱정이 아주 큽니다. 뽀뽀했어? 그래. 일찍 자고. 숙제 다 했어? 숙제 다 했어? 숙제 조금만 하고 자기. 틈날 때마다 전화를 하긴 하지만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영어학원 갔다 왔어? 우리 요셉이가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집에 와갖고 엄마가 없으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숙제도 하기 싫고 그랬다고. 한 번은 친구 집에로 막 빙빙빙 돌더라고요. 엄마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요셉이 엄마는 저녁 9시가 됐는데 요셉이를 찾지 않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 들었을 때 진짜 마음이 아팠어요. 병원선을 탄다는 것은 때론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입니다.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도, 변하는 세상을 즐길 자유도. 하지만 밤바다의 불빛처럼 병원선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기 때문에 오늘도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하루를 마감할 수 있습니다. 눈부신 태양과 함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병원선 대청소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명색이 병원인 만큼 청결은 필수. 촬영 3일째, 우리가 만날 섬은 대각시도입니다. 섬이 가까워오자 멀리 한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이는데요. 얼마나 사람이 그리웠던지 아침부터 나와 기다렸다는 이분이 바로 대각시도의 유일한 주민인 곽병남 씨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한 후 요양을 위해 이 섬에 왔다는군요.
처음엔 여기에도 5가구가 모여 살았지만 모두 무트로 떠나고 지금은 아저씨 혼자만 살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꺼내놓은 것은 싱싱한 소라인데요. 갯가에서 이걸 잡으려고 아침 내내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 싶어 병원선 사람들은 마음이 아주 짠해집니다. 봤어. 요요요라고. 이건 아트배 안 타고 옷다는. 우리 온다니까 아침 일찍이 그렇지. 일찍 이렇게 나가셔서 이렇게 이름을 이제 잡아놨는데. 네. 이제 본격적으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머리 말고 다른 데 아픈 데는 없어요? 네, 없어. 밥 먹고 소화 잘 되고요? 그래, 내가 오늘 뭐 단 한 사람 때문에 이 먼 섬까지 왔지만 단 한 사람이기에 더 꼼꼼히 진료를 합니다. 그들이 다시 올 때까지 아저씨를 찾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숨 좀 크게 쉬어보세요. 이렇게.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되기 말고. 때문에 혹시 놓친 병세가 있을까 봐 더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이것이 여름이 안기는 참 좋아. 밑에 바람 통하고. 지금 환자분이 연세가 거의 60 가까이 되시긴 했는데 뭐 공기가 좋은 곳에 일단 곳에 혼자 사셔서 그런지 건강 상태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오지다 보니까 이런 뭐 구강에 있는 이상 상태는 좀 안 좋으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치과 진료가 좀 필요하실 것 같고요. 뭐 얘기할 사람도 없고 라디오하고 같이 얘기해요? 라디오하고 그래요. 라디오가 유일한 아저씨의 말벗인 셈이죠. 이것이 있은 게 그래도 좀 더 낫겠네요. 그렇지. 땡땡. 어이. 가만 있대. 전기가 들어와요. 전기 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진료는 끝났지만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하는데요. 행여 불편한 곳이 있나 없나 집 구석구석을 살펴줍니다. 우리 그 치과 의사가 있으니까 치과도 한번 봐주라 하고 소주도 하고. 괜찮아. 그래도 몇 달 만에 외출인데 그냥 갈 수는 있나요?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죠. 굉장히 고우세요. 머리만 이렇게 좀 다치셔가지고 요양하러 오셨는데 우리 배에 오시면 꼭 빈손을 안 오고 겨울에는 농사지었다고 고구마라든지 막 그런 거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요. 오늘은 고구마 대신 아침에 잡은 싱싱한 소라를 들고 병원선으로 향합니다. 들어오자마자 치과로 직행하고요. 물 찬물 들어갈 때 아프시죠? 그렇지. 뜨거운 물을. 좋지. 뜨거운 물은 좋고 찬물만. 충치가 뭔가 없고 지금. 아프시대요? 치아 겉표면이 다 닳아서 신경관이 모두 노출된 상태. 그러다 보니 이가 시렸던 겁니다. 하니까 이가 너무 많이 달아지셨어요. 이가 이렇게 닦으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제는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 예전에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이 충치를 먹었는데 이 겉에만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이 치아에 있을 때 여기 충치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의시를 제거하다 보면 신경이 노출돼요. 그때부터는 신경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오늘 가면은 몇 개월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직접 치료를 해주지 못한 미안함에 휴지며 모기약이며 병원선 물품을 죄다 챙겨줍니다. 역시 묻힌 거예요. 조리사 아줌마도 아껴뒀던 김치며 밑반찬을 흔쾌히 나눠주는데요. 김치니까 여기다 두시면 돼. 병원선 사람들의 마음을 가득 담아 대각시도의 마지막 주민은 섬으로 돌아갑니다. 저분 올 때마다 항상 좀 찡한 구석이 있죠. 몸도 정상이 아니신데 혼자 저렇게 사시고 계시고 그렇게 저 먹고 사는 것이 오직하겠어요. 이제 떠나가면 3개월 후에나 아저씨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전국 섬의 62%가 몰려있는 전남 지역. 병원선을 기다리는 섬이 그만큼 많다는 얘긴데요. 서둘렀지만 오후 2시를 훨씬 넘겨서야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바로 진료를 시작합니다. 사실 무태 있는 병원에 가려면 뱃삭부터 숙박비까지 비용이 엄청나게 들기 때문에 그저 병원선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게 됩니다. 항상 기다려줘요. 병원선이 안 오면. 왜 좋아요 병원선이? 약도 주고 안 아프게 해준 게 좋죠. 여기 진료소 없어요? 없죠. 진료는 섬이라 없지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예, 배 타고 저 차 타고 가야 있죠. 누구보다도 병원선을 기다렸다는 고 말레 할머니. 아들이 작년에 사고로 죽고 나선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재료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할머니 같은 분은 해드려도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 오래 못 가. 뭘 해도 그래. 할 수 없이 이대로 있어야 된다고 보더라고. 거기서 붙게 해주면은 아주 밥 한 그릇 밥은 김치라도 좀 깨물어 먹어야 된다고. 깨물면 쪽 빠져버린다고. 턱뼈가 주저앉아 틀니도 사용할 수 없는 할머니는 그동안 밥 대신 죽만 드셨다는군요. 이 할머니처럼 어떤 치료도 소용없을 때가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젠 제법 진료에 익숙해지자 새내기 의사인 한방 선생님도 아쉬운 점들이 생깁니다. 이렇게 한 번 맞아가지고 효과가 좀 있나요? 일단 뭐 며칠은 효과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계속 팔을 많이 쓰시고 일을 하실 테니까 금방 계속 효과가 지속이 된다고 얘기를 못해요. 저희가 자주 오지를 못하니까 그게 좀 아쉽네요. 그런데 아까부터 웬 할아버지 앞에서 곤란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 한방 선생님, 무슨 일일까요? 그 다리가 나 혼자 다리에다가 그러는데 아무 사람 헐지 뭐야 아니고 침을 몇 개 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집에서 뭐 혼자 하시려는 건지 혼자 하기가 좀 위험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섬 사람들에겐 유일한 의료시설인 병원선이 조금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는 게 이들의 바람입니다. 한 여기 오실 때 지금 3개월에 한 번씩이나 이렇게 오시죠? 그래서 2개월에서 들을 수 있고 저희는 또 고민이 더 자주 와야 되는데 사실 한 200개 섬을 두 쪽에 나누면 한 100개 섬 정도를 맡은단 말이에요. 6번을 와요. 또 6번. 2번은 더 다니면 돼요. 말하면 2달 만에 한 번씩 되겠죠? 처음엔 여행 온 기분으로 병원선을 탔었다는 내과 선생님도 이제 섬 사람들에게 좀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보람은 느끼지만 죄송하죠. 뭘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련 과정에서 했던 것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 장비도 일단은 안 되고. 1년에 200일 이상을 운항하지만 섬이 워낙 많다 보니 3, 4개월에 한 번밖에 못 오는 상황. 마을 사람이나 의사들이나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쉽죠, 예. 아쉽습니다. 아무리 아쉬워도 지금으로선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저녁 병원선 주방에서는 혜호 씨가 다영 씨와 함께 호떡을 만드는 중. 이게 대대로 이게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그래서 그 전에 그 반장님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제가 그때 좀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나이가 좀 어리니까 제가 이제 같이 따라서 좀 배웠거든요. 병원선 막내에게만 비법을 전수한다는 호떡을 지금 만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대기실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제 이렇게 생활 환경이 된 게 어쩔 수 없지만 우리라도 이제 축하를 해줘야지. 이게 와 주인공은 가시고 바로 돌아오는 일요일이 다영 씨의 생일. 주말을 함께 보내지 못하는 대신 미리 깜짝 파티를 마련한 겁니다.
자, 호떡 나갑니다. 파티를 준비하는 동안 주방에 다영 씨를 묶어 오는데 성공한 1등 공신인 호떡. 그 어느 때보다도 그 맛이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기서 차려줄 줄 알았어요? 아니 몰랐어요. 몰랐는데 해주니까 더 기분 좋고 그래요. 꿈 같아요.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실제 가족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병원선 식구들. 고달픈 병원선 생활도 이렇게 챙겨주는 서로가 있기에 헤쳐나갈 수 있는 거겠죠. 서로의 존재를 어느 때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밤입니다. 드디어 촬영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힘든 병원선에서의 생활, 그리고 섬 사람들과의 만남, 그 3일 동안 무엇을 느꼈을까요? 처음 왔을 때는 그냥 어떤 도서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고 배를 탄다는 것 때문에 무슨 여행 가는 기분 같은 걸 이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계신 분들 가서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고요. 그분들이 또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의존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상당히 무거운 책임감도 좀 느끼는 그런 감정으로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토요일인데도 휴일까지 반납하고 다시 진료 준비에 나섭니다. 첫날 기상 악화로 가지 못했던 소기점도 진료를 마치기로 했기 때문이죠.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놓은 걸까요? 좀 배를 오래 타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오는 것만 해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럴 때 참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보람이 되기도 했고요. 공중보건의로 1년만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던 청년이 2주 만에 성숙한 의사로 변하기 시작한 건 이병호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시고, 그리고 또 구강 위생 환경도 별로 안 좋으시고 하다 보니까 또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보람도 느끼고 그럽니다. 다큐멘터리 3일팀이 취재를 약속한 72시간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날씨 때문에 지연된 소기점도 진료를 모두 마치고야 귀향하겠다는 의료진을 따라 우리도 취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번부터 좀 봐주셔야 되겠는데. 우리 사람. 정보가 되고. 감기로 3일째 누워 있었다는 이 할머니. 다급하게 살펴보는 내과 선생님의 표정이 좀 심각합니다. 곧바로 병원선으로 모셔가기로 했는데요. 지금 무슨 일 생각나요? 할머니 뭐 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저러고서 주말 넘기면 돌아가시죠. 날 안 좋고 배 못 뜨고 어떻게 살려고.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일단 가슴 엑스레이부터 찍습니다. 감기인 줄만 알았던 할아버지는 겁이 덜컥 나는데요. 검사 결과 감기가 심해져 폐렴으로 악화된 상태,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곧바로 목포항으로 가기로 했는데요. 조금만 늦었어도 자칫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 마치 병원서에 와가지고 보시를 살려주려고 하겠구만. 우리는 지난 3일 동안 할머니를 포함한 148명의 섬 주민을 만났습니다. 가는 동안 다행히 통화가 된 딸이 할머니를 모시러 나왔네요. 그렇게 오늘 기적처럼 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전남병원선 512호는 섬 주민을 위해 바다를 달립니다.